안녕하세요. 저는 42세 초등 저학년 딸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2살 연상 44세입니다. 연애와 결혼 생활 11년 동안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했고 싸운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정 형편이 잘 사는 편은 아니지만 여유로운 편이었기에 돈에 대한 스트레스도 거의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저희를 알고 있는 지인분들께서는 항상 저희 가정을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시련 한 번씩은 다가오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아온 저희 집에도 시련이 찾아왔어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친한 친구가 추천한 곳에 투자를 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투자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여유로웠던 가정 형편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로하며 나도 일자리를 알아보겠다 하며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의 애정 전선에는 이상이 없었기에 우리 둘이 똘똘 뭉쳐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없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던 저희 집은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경제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는 다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하지만 투자에 실패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저희 집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아내가 우선이었고 우리 딸이 최고라고 하던 남편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갑자기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가끔씩 일찍 들어오게 되더라도 이런저런 일들로 말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과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고자 일을 많이 늘려 늦게까지 야근하고 시간 날 때마다 대리운전 알바도 했기에 체력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이해하며 맞추어 주려 노력했습니다.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항상 짜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이고 가족이 최우선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예뻐하던 딸아이도 본체만 채 저에게도 냉랭했습니다. 구직 활동을 했지만 아이가 어려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던 저는 지인을 통해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반찬값 정도의 벌이였죠. 조금씩 적응하며 일을 늘리려고 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일을 하고 있는 물건들을 걷어차면서 이딴 걸로 몇 푼이나 번다고 집안을 쓰레기장을 만드냐고 화를 내었습니다. 처음에 구직 활동을 한다 했을 때는 당신에게 일 시키는 게 너무 싫어 혼자 해결해 보려 했는데 이렇게까지 되어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더 많이 일하고 노력해서 빨리 예전처럼 생활하자며 웃어 보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화만 내는 사람으로 변했으니 저도 지쳐갔습니다. 딸아이는 변한 아빠를 보며 무서워하며 마주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속상했던 저는 아빠가 힘들어서 그런다고만 말해 주었습니다. 아빠가 왜 저렇게 변했는지 아직은 어려서 설명해 줄 수 없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늦게라도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 외박이 잦아지고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일하고 피곤해서 회사에서 생활하는 줄 알았습니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연락도 잘 되지 않아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딸아이는 화만 내는 아빠가 없으니 오히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나 싶어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수신겁으로 넘기더니 밤늦게 되어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걱정도 되고 아이도 아빠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 일이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집에는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냐며 부드럽게 부탁하는 말로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집에 들어가면 쓰레기장같이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고 너는 시장 아줌마처럼 하고 있고 보기만 하면 귀찮게 들러붙은 아이 때문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더군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된 것처럼 너무도 차갑게 얘기를 하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함께 노력하며 이겨내기로 했는데
당신 혼자 감당하려고 힘든 것도 참으며 애쓰지 말고 함께 나누자. 친구의 권유가 있었긴 했지만 투자에 대한 최종 선택은 우리가 한 것이니 친구도 원망할 것 없이 다 털어버려야 당신 속도 조금은 편해지지 않겠냐고 얘기했어요.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은 지금은 그 누구도 보고 싶지 않고 마주치고 싶지 않다.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면 집으로 들어가겠다. 당분간 연락 안 돼도 걱정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을 믿으며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만 없던 저는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긴 했지만 상황이 어떤지 몰라 들어가 볼 수는 없었고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퇴근하는 남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깥 생활을 하고 있으니 모습이 엉망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불편하다며 잘 입지 않던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멀리서 남편을 부르려는데 외제차 한 대가 그 사람을 가렸습니다. 한 여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남편과 진한 포옹 후 조수석에 타고 남편은 자연스럽게 운전석으로 가 차를 몰고 갔습니다. 예전 연애할 때 내게만 보여줬던 환한 미소를 보인 채 말입니다. 재빨리 택시를 잡아 타고 그 차를 쫓아갔습니다. 한참을 쫓다 보니 경기도 외곽 무인텔까지 왔습니다. 들키지 않게 멀리서 두 사람이 내리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왜 바보같이 다른 여자와 웃으며 무인텔로 들어가는 남편을 부르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을 하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한동안은 멍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친정애가 있는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와 재밌게 잘 놀고 있다는 딸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 엄마는 지금 샤워 중이니 잠시 후 다시 가겠다며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가정이 최우선이었던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분명 피치 못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나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위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전화는 받지 않았고 오늘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잠시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연락하는 게 힘들었던 사람이었는데 사진 한 장으로 해결될 일이었다니 허탈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은 하다 이젠 미행까지 하냐? 당분간 연락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더니 몰래 사진 찍고 다녔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흥분한 남편과는 다르게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집을 나간 거였냐? 이제부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여자에 대해 알아볼 테니 긴장하고 있으라고 경고했습니다. 남편은 지금 바로 집으로 갈 테니 기다리라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온 남편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흥분해서 난리칠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예상외로 차분하고 조용했습니다. 아니,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을 깨뜨린 건 딸아이의 전화였습니다. 집안이 조용하다 보니 전화기 너머 들리는 밝은 딸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간단하게 일상적인 통화를 하고 통화를 끝내니 그제서야 남편이 딸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빠를 많이 찾으며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딸에 대해 더 물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 말을 가로채고 그 여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물쭈물 대답을 회피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 집으로 온 거 아니냐. 당신이 얘기 안 해줘도 내가 알아보겠으니 할 얘기가 없다면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동안 회사도 힘들어져서 거래처를 새로 계약하기 위해 영업을 하다 알게 된 거래처 사장이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고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볼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정하게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내가 직접 목격하고 사진 증거까지 있는데 아무 사이 아니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남편이 역겨웠습니다.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쫓아냈습니다. 며칠 후 흥신소에 부탁한 그 여자의 신상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 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나이는 저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날 얼핏 봤을 땐 30대 초중반으로 상당한 미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와 같은 나이라니? 어린 나이에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 후 장성한 아들 하나 있다고 하네요. 돈 많고 명 짧은 남자였는지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기고 사고로 죽고 죽은 남편이 하던 회사를 물려받아 대표로 일을 하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사업 수단이 좋은지 회사는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여자가 왜 하필 내 남편이었는지, 가정 있는 남자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그 집 아들은 자기 엄마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 건지, 내용을 확인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아직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돌아오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여자와 끝내지 않으면 양쪽 회사에 알리겠다고, 망신당하지 말고 빨리 정리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남편의 반응은 마음대로 해봐라 였습니다. 우리는 거래처 사장과 직원이라고 하면 그만이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잘 생각하라며 오히려 저를 껍주었습니다. 지금은 바쁘니 저녁에 잠깐 집에 들리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온 남편은 그 여자와는 정말 아무 사이 아니다.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 안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사는 건 의미 없으니 이혼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딸은 아무것도 아니냐, 딸의 개미 하나지 않냐고 물으니 대답을 못하더군요. 딸은 나보고 키우라고 집과 양육비, 위자료는 모두 주겠다고 했습니다. 생각 잘해보라며 이혼 서류 한 장을 던지듯 놓고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렇게 이혼할 수 없던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 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볼까? 남편과 그 여자 회사에 찾아가서 망신을 줄까? 아님 딸아이를 데리고 콱. 온갖 나쁜 생각이 바닥을 칠 무렵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한참을 울리는 전화를 들고 있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까랑까랑 밝고 자신감에 차 있는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본인이 누구인지 밝힌 후 만나고 싶다는 전화였습니다. 만날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로 향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복잡해진 머릿속을 정리하는 동안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두리번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약속 장소에 30분 일찍 도착했는데 그 여자가 먼저 도착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눈에 띌 정도로 밝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내 자신이 너무 볼품없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 여자는 나를 알아본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리 오라는 듯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리에 앉아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그 여자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다. 지금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다. 돈이면 돈, 몸이면 몸, 정신적인 안정감까지. 그 이야기를 하며 동영상 몇 개를 보여주더군요. 포르노에서 볼 법한 섹스 동영상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격정적이고 적나라하게 뒹구는 동영상을요. 한두 개가 아닌 동영상을 보여주며 우리는 매일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몇 시간씩 사랑을 나눈다며 자랑하듯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묻더군요. 당신은 그 사람과 이런 사랑을 나눈 적이 있냐고. 돈 걱정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갖고 싶은 것을 줄 수 있냐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직 확실한 수입도 없고 영상에서 보인 것 같은 야하고도 흥분되는 섹스를 우리는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여자가 원하는 건 내 남편뿐이었습니다. 미안한 기색 없이 뻔뻔하게도
이혼하고 빈털터리로 본인에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올 때 해야겠다 다짐했던 말들을 하나도 하지 못한 채 바보처럼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헤어졌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하니 그 여자와 내가 만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 여자 마음이니 난 당신과 더는 살고 싶은 마음 없다. 이혼해달라 부탁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떠난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혼해줄게 대신 깔끔하고 쿨한 이혼은 못해주니 그렇게 알고 있어 라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동안 모은 자료와 통신 자료로 상간녀 소송을 하고 명예훼손을 당할 수 있으니 두루뭉실한 내용으로 그 여자 회사 앞에서 일주일 동안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1인 시위로 그 여자의 소문은 회사에 퍼졌고 그 여자의 아들까지 알게 되어 아들과 사이가 나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어 이혼 확정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으나 지금은 깨끗하게 이혼한 상태이고 딸이 잘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그 두 사람은 잘 지내다가 남편이 하는 투자가 계속 잘못되어 서로를 탓하며 몸만 탐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는데 가끔 딸이 보고 싶다며 만나게 해달라는 연락이 오고 있지만 철저히 무시하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좋은 사장님을 만나 작은 회사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였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크지만 인생 공부 잘 했다 생각하고 지금처럼 딸과 열심히 살아갈 예정입니다.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